저는 김동구라고 하고요. 불파스는 이번에 한 세 번째 참여하는 걸로 어, 참여하는 겁니다. 네. 원래는 영지식 증명 중에서 이를 활용한 GK 스나크를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원곡선으로 변경을 해서 오늘은 타원곡선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타원곡선을 왜 관심 가지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네, 이 동영상은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10년 뒤에 이더리움이 어떨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10년 뒤에는 이제 휴대폰에서 이더리움 노드를 돌릴 수 있고 음, 엘릭티브 커브 연산으로 스나크를 검증하면 이게 적은 컴퓨팅으로도 노드를 돌릴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어, 저는 개발자이면서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비탈릭 부테인이 외계어를 말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GK 스나크를 공부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일렉티브 커브, 타원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타원 곡선은 방금 말한 GK 스나크에서 그 연산을 할 때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 서명을 할 때 그 비밀키와 퍼블릭키를 활용해서 자신의 서명을 암호화해서 보낼 때도 이 일렉티브 커브가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있어서 엄청 펀더멘털한 기술 혹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는 타원곡선 암호로부터 시작해서 유한체, 타원곡선, 그다음 디지털 서명까지 다룰 건데요. 디지털 서명은 4번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소 이번 발표가 파이썬 코드나 조금의 수식이 포함되어 지만 음, 블록체인에 이런 기술도 있다. 그리고 그 기술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정도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타원곡선 암호란 유한천상에서 타원곡선의 점의 스칼라 곱을 활용해서 만든 암호 방법입니다. 어, 뒷부분에서 유한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원곡선의 스칼라 곱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백그라운드로 유한체가 무엇이냐고 정의를 한다면 아래 1번부터 5번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인데요. 음, 집합 위에서 두 연산 플러스와 곱셈, 더하기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즉, 유한체 안에 있는 연산들을 더하거나 유한체 안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더라도 그 결과값이 유한체의 원소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2번과 3번은 항동원이 존재해야 된다. 즉, 유한체상에서 저희가 덧셈과 곱셈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 그러니까 A와 무엇을 더했을 때 다시 A 값이 나오는 그 항등원이 있어야 된다고 A와 어떤 값을 곱했을 때 다시 A 값이 나오는 항등원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그 유한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성질입니다. 그 다음 4번, 5번은 역원,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역원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인데 A와 특정 값을 더했을 때 결과값으로 0이 나오는 A 마이너스가 그 유한체 상에 있어야 된다.
또 곱하기에 대한 역언으로 a와 어떤 값을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그 b 값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마이너스 a 값이 a분의 1 값이 되겠죠. 이러한 1번부터 5번까지의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을 유한체라고 합니다. 네. 유한체를 그러면 어떤 게 유한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나머지 연산을 활용해서 유한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모듈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P라고 하면 음, P는 소수이고 음, P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을 정의해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을 P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겠고 1을 P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겠고 P-1 값을 P로 나누면 나머지가 P-1입니다. 하지만 P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다시 유한집합의 첫 번째 원소인 0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집합 안에 이 원소들을 유한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머지 모듈로 연산자를 활용해서 만든 유한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한체를 지금에서 다루는 이유는 음, 뒤에서 타원곡선의 점더셈이라는 음, 타원곡선의 성질을 활용해서 암호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 유한체 상에서 돌리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하고 음, 뚫기 어려운 그런 보안성이 높아져서 저희가 이 유한체를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점더셈을 유한체에서 돌린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거를 구현을 할 수 있나 그냥 이론만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일단 유한체 먼저 구현을 합니다. 음, 이제 파이썬 코드인데요. field element라고 해서 특정 유한체의 하나의 점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언더바 init에서 이 클래스를 생성하는데요. 이것을 생성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넘버와 프라임, 넘버와 소수값을 넣어줘서 일단 넘버가 프라임보다 큰지 혹은 넘버가 0보다 작은지를 판별을 하고 그렇다면 이 넘버가 픽 값으로 만든 유한체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not in field range라는 오류 에러 메시지를 내뿜어주고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픽 값보다 넘버 값이 작고 넘버 값이 0보다 크다면 이 객체의 self.number 값과 self.prime 값에 저희가 입력한 넘버와 프라임 값을 넣고 객체를 만듭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유한체 점 클래스와 다른 특정 유한체 점 클래스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번째 dev에 있는 언더바 eq 이것은 equal인데요. equal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self num과 other num을 비교를 하고 self prime과 other prime을 비교를 합니다. 이 말은 특정 유한체 3의 점 클래스의 넘버와 그리고 그 유한체가 어떤 소수 아래에 있는지를 비교를 하고 두 값 모두 같다면 두 유한체 점 클래스는 동일한 유한체 점 클래스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equal 언더바 eq 언더바를 저희가 재정의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뒤에서 field element의 음,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기존 정수, 그러니까 1과 2를 비교하는 연산자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정의한 이 이퀄 연산자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을 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유한체상에서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도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는 add와 sub, 덧셈과 뺄셈을 구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드 엘리먼트들끼리 플러스를 했을 때는 저희가 여기서 정의한 이 음, 함수가 실행이 돼서 결과값을 도출하고요. 마이너스를 했을 때도 이 sub라는 함수가 실행이 돼서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add 부분에서는 일단 두 수의 프라임, 그러니까 같은 소수 아래에 있는 유한체인지를 비교를 하고요. 만약에 같다면 셀프 넘버, 그러니까 좌항의 넘버와 우항의 others 넘버, 우항의 넘버를 더하고 이를 소수로 나머지 연산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퍼센트는 프라임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어, 뽑아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넘이 추출이 되면 그 넘버로 활용해서 이 소수 아래에 유한체 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드 엘리먼트들끼리 플러스를 했을 때 음, if문을 타고 넘버끼리 더한 다음에 나눗셈 한 다음에 새로운 필드 엘리먼트들을 넘버와 프라이머리에서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밑에 서브도 add와 동일하고요. 다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즉, 두 개의 필드 엘리먼트들을 뺐을 때 음, 두 엘리먼트들의 넘버 값을 뺀 다음에 프라임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넘버에 넣고 그 넘버와 프라임 값으로 하는 유한체 점 클래스를 리턴해 줍니다. 이제 곱셈과 나눗셈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위에 언더바 언더바 mer이 이제 곱셈에 해당합니다. 곱셈은 이전에 덧셈과 뺄셈과 했듯이 동일하고요. 그 덧셈과 뺄셈이 아닌 곱하기, 저 별 연산자가 들어간다는 점만 다릅니다. 따라서 두 개의 넘버 값을 곱하고 나머지 연산자에서 p로 나눈 값을 넘버로 만들고 똑같이 필드 유한체상의 점 클래스를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근데 이 나눗셈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나눗셈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페르마의 소정리라는 수학적 성질을 활용하는데요. 이 부분을 깊게 보진 않을 거고 저희가 볼 곳은 오른쪽 위에서부터입니다. 즉 나눗셈은 곱셈의 역영산이다. 즉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페르마 소정리에서 나온 B의 P-1승은 1이다 라는 성질을 활용하면 B의, B의 마이너스 1승이 잠시만요. B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이 위에서 B의 P-1승이 1이니까 B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B의 P-1승이 돼서 B의 P-2승이 됩니다. 즉 나눗셈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쉽게 하는지냐면 B-1승이 B의 P-2승이니까 그냥 2 나누기 7이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7 P-2승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7분의 1이 모듈러 연산 아래에서는 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눗셈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저희는 페르마의 소정리를 활용해서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따라서 앞에서 구했던 간단화된 식을 이용해서 넘버에 그 우항의 넘버에 P-2승을 해준 값을 곱하고
프라임 값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머지 연산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는 유한체상에서 나머지 연산자로 만들어진 유한체를 정의를 했고, 그 유한체상에서의 사칙 연산도 따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제 타원곡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타원곡선은 이제 3차 방정식 그래프, 왼쪽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3차 방정식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곡선을 조금 완만하게 하고, y가 0보다 큰 부분을 x축으로 뒤집어서 x축 대칭이 되도록 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원곡선의 정규식은 y의 2승은 x의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입니다. 저희가 유한체상의 점을 파이썬 코드로 만들었던 것 같이 타원곡선 상의 점도 파이썬 클래스로 만들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타원곡선상의 점을 만들 때 주입하는 x와 y, a와 b 값에 유한체상의 점 클래스 객체를 넣어서 타원곡선을 유한체상에서 정의한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음, 여기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타원곡선의 정규식을 여기 두 번째 if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y의 2승은 같지 않다.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 즉, 타원곡선 상의 점을 만들 때 x와 y, a와 b 값을 받을 건데요. 이 값 모두를 이 객체의 멤버 변수로 저장을 하고, 만약에 x와 y가 넌 값이면 그냥 리턴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만약에 y의 2승이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와 같지 않다면 이 점은, 이 xy 점은 우리가 정의한 타원곡선상의 위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it's not on the curve라는 에러를 던집니다. 유한체상의 점과 마찬가지로 equal 연산자를 정의해 주는데요. 여기서는 x와 y 값, 즉 좌표, x 값, y 값 좌표뿐만 아니라 a와 b 값, 즉 어떤 타원곡선에 있는지도 검증을 하고 또 x, y 좌표값이 같은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두 타원곡선상의 점 클래스가 같으려면 두 타원곡선상의 점은 같은 타원곡선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x, y 좌표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원곡선 암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타원곡선의 점더셈입니다. 타원곡선상에서의 점더셈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음, 음, 저희가 따로 정의해서 예측을 하기 어렵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와 점 B를 더한다고 하면 A와 B를 지나는 직선을 타원곡선상에서 그리고요. 그 직선과 만나는 타원곡선상의 또 다른 점을 C점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 이 C점을 어, X축을 대칭시키면요. 이제 우측 아래 하나의 점이 나오는데 이 점을 타원곡선상에서 A와 B를 더했을 때의 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혹은 역산하기 어려운 덧셈의 성질을 활용해서 암호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점덧셈의 성질로는 항등원이 존재하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역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측 아래에 있는 두 사진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함을 대략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근데 이 항등원은
저희가 정의한 이 덧셈에서 항등원을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라가 아니라 이 타원곡선의 점도셈을 만든 사람이 음, A와 더했을 때 다시 A가 나오는 값을 그냥 정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I 값은 무한 원점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무한 원점과 타원곡선상의 점을 더하면 이제 어, A 값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은 그 X축 타원곡선상에서 X축으로 대칭시켰을 때의 점입니다. 즉 우측 상단에 있는 A와 그 아래에 있는 A-는 타원곡선의 점더셈에서 역원으로 이 A와 이 마이너스 A를 더했을 때 항등원인 I, 즉 무한 원점 값이 나온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한체상의 점 클래스를 정의했듯이 타원곡선상의 점더셈도 다시 재정의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 디지털 설명까지 다루기 위해서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수직인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X축의 수직인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을 때의 경우를 코딩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는 만약에 저기서 if 문을 보시면 if self x equal other x and self y not equal other y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y 값은 같지 않으나 x 값은 같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 두 점이 역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넌 값을 넣은 무한 원점 값을 리턴해 줍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x축이 수직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 즉 우측에서 보이는 a와 b 두 점인 경우인데요. 그 경우는 저희가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랑 타원곡선의 정규식을 활용을 해서 결과값인 x, y 값을 유도를 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한 값이 우측에 보이는 x3는 s2, x1, x2 그리고 y는 s로 시작하는 저 식인데요. s는 여기서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더하고자 했던 두 점의 기울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도한 x3 값과 y3 값을 파이썬 코드로 변환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self x와 other x 더하는 두 점이 점의 x 값이 같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기울기를 x x 분의 y y로 할 것이고 그리고 x3 값과 y3 값은 위에서 유도한 공식을 파이썬 코드로 변환해서 넣고 그 구한 x3 값과 y3 값을 self a, self b 그러니까 기존에 더하는 점들이 있었던 타원곡선 위에 x3, xy 값을 다시 객체로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경우로는 두 점이 같은 경우입니다. 우측에서 보시면 음, 즉 우측 상단에 잠시만요. 네, 우측 상단에 하나의 점이고 그 두 점이 같다면 그 점과 타원곡선이 접하는 직선을 그어서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점이 하나기 때문에 그 기울기를 유도하는 공식이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도 일단 성명은 생략을 하고 저희가 결국 구한 x3, xy 값을 보면 음, 중간 아래쪽에 s의 2승 마이너스 2x1 그리고 y 값도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한 xy 값을 특정 조건, 즉 x와 y가 같고 y와 y가 같을 때 밑에 파이썬 코드로 변환해서 x3, y3 값을 구하고 새로운 다음 곡선상의 점 교체를 다시 리턴해 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외 경우는 두 점이 같은데 만약에 음, y 값이 0인 경우는 기존의 소스 코드로 계산을 했을 때 분모가 0이 되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 즉 가장 아래의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 셀프와 아더리 같고 y 잠시만요. y 값이 0인 경우에 무한 원점을 음,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무한 원점을 리턴하는 이유는 그 y 값이 0인 경우에 두 점을 뽑게 되면 그 두 점은 x축으로부터 대칭이므로 역원으로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값과 역원 그거에서 덧셈의 역원인 값을 더하기 때문에 결과값은 무한원점인 항등원인 무한원점을 리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네 가지 경우로 나눴던 타원곡선상의 점 덧셈을 우측에 전부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을 가지면 저희가 타원곡선의 점 클래스를 만들고 두 점 클래스를 플러스 연산을 했을 때는 그 값의 조건에 따라서 즉 x 값이 같은지 y 값이 같은지 아니면 뭐 y 값이 0인지를 따진 다음에 저희가 재정의한 덧셈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결과값을 다시 저희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그 실수에서의 타원곡선 그 y의 2승은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실수라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매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치만 이것을 유한체에서 정의하면 이렇게 산재된 점의 모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시수체에서 더하기나 곱하기나 빼기를 했을 때는 그 값이 연속적입니다. 즉 a와 1만을 곱하면 그 값은 1만이고 1만과 1만을 곱하면 또 엄청나게 큰 수죠. 근데 유한체에서 그런 곱셈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모듈러라는 나머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 결과값과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면 이렇게 매끈한 선이 아니고 이렇게 산재된 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게 흩어져 있는 성질을 활용해서 저희는 암호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현했던 유한체상의 점, 그러니까 A와 B, X1, Y1, X2, Y2 유한체 3의 점 클래스 객체들을 만들고 이 객체들을 타원곡선을 만들 때 사용해서 유한체상의 타원곡선 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플러스 연산, 가장 밑에 print P1 플러스 P2를 플러스 연산을 하게 되면 P1과 P2를 저희가 아까 정했던 타원곡선상에서 점 덧셈, 그 네 가지 경우로 나눴던 점 덧셈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 점덥센 과정에서의 정의되어 있는 플러스와 곱하기가 있었는데 그 플러스와 곱하기들은 유한체상에서 저희가 나머지 연산을 넣어서 정의했던 그 사칙 연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P1 플러스 P2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런 산재된 유한체상들의 곡선의 점을 하나하나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점 옆에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 숫자들은 음, 점을 한 번 더했을 때, 그리고 점과 점을 두 번 더했을 때, 혹은 점과 점을 9번 더했을 때는 9가 적힌 점이 나옵니다. 즉, 예상하기 정말 힘든 그런 랜덤성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특정 랜덤한 저희가 정의한 그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점더셈은 결합법칙 성립하므로 그러니까 특정 점 170과 140 이 두 점을 더하면 이제 이것을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170, 141을 더하면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근데
이제 우측에서 보다시피 그 다음 곱하기 4의 점을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곱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제 이산 로그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아까 비탈릭 부테린이 말했던 뭔가 어, 그 노드를 빨리 돌릴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롤업 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밑에 있는 수학적 성질입니다. 스칼라 곱셈은 또 따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보면 3을 곱할 건데 3을 곱하는 것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코이피션트가 3이 되고 이제 for문에서 3 레인지만큼 3번 정도 셀프 자기 자신의 점과 이제 더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 곱하기 3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본 코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타원 곡선 상의 점을 하나하나씩 더하면 엄청 랜덤한 점들이 계속 추출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점들 또한 어차피 유한체라는 그 원소가 한정된 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곱하다 보면 특정 n의 수에서는 다시 그 유한체에서 이미 나왔던 특정 점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 순환하기 직전에 값이 이제 n 곱하기 점, 그러니까 g가 점인데요. generating point라고 해서 점값이 0값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다시 G1부터 다시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을 저희가 음, 아, ng가 0인 값까지만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군이라고 다시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타원곡선을 조금 알겠는데 그럼 그게 어디에서 활용되냐?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타원곡선 암호가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타원곡선을 사용합니다. 그 이름이 SECP256K1이라는 타원곡선인데요. 이 밑에 있는 Y의 2승은 X의 3승 플러스 7입니다. 즉 A 값이 0이고 B 값이 7인 타원곡선이죠. 근데 그 프라임 저희가 그 유한체상에서 나머지 연산을 해서 유한체 집합을 만들 때 사용했던 프라임 소수값을 비트코인에서는 이렇게 2의 256승의 마이너스 어떤 수들을 한 P값을 뽑고 있고 GX, GY 그러니까 그러면 이 타원곡선에서 어떤 점을 하나 뽑아서 거기에 계속 1, 2, 3, 4, 5, 6, 7, 8, 9를 곱해 갈 건데 라고 했을 때 이 GX, GY 생성점의 좌표를 미리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 미리 뽑은 점을 계속 더했을 때, 계속 곱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 n 값은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generating 포인트 두 값을 두 값과 p를 활용해서 타원곡선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y의 2승 나누기 아 그러니까 y의 2승 나누기 p가 y의 2승을 p로 나누는 나머지가 gx 값을 3으로 3승을 한 것과 플러스 7을 한 것을 p로 나눈 값과 같다. 즉 비트코인에서 정의한 이 타원곡선 방정식을 xy 값을 넣고 돌렸을 때 성립한다. 즉 이 방정식 이 타원곡선 위에 이 gx, gy 값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코드를 돌려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정말 n번 곱했을 때 그 순환을 시작하는 0 값이 나오는지를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GXGY PN 하고 XY 값을 유한체상의 정으로 만들고 7과 0을 또 유한체상의 정으로 만들어서 당호선 점 G 값을 객체를 만들고 이것을 n번 스칼라 곱했을 때 원원점이 나온다. 즉, 이 n번 할 때까지 계속해서 랜덤스러운 그 점을 계속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했던 일반적인 유한츠상의 점, 또 일반적인 타원곡선상의 점을 조금 변환시켜서 비트코인에서 활용한 점으로 객체를 만드는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점을 타원곡선상의 점을 생성점을 넣어서 만들어주면 이제 G값이 나오고 이 G값에 n을 곱했을 때 무한원점이 나온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설명 부분인데요. 한 5분 만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개 키와 비밀 키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 지갑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것을 여기서 P값, 잠시만요. 여기서 G는 그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타원곡선상의 하나의 점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정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이 값은 그래서 거기 그 점에 몇 번 스칼라 값을 할 건데 라고 할 때 그 수입니다. 근데 그 수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밀 키입니다. 메타마스크에서 가지고 있는 비밀 키가 되겠죠. 근데 이만큼 스칼라 값을 한 것이 P 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성점에 저희가 스칼라 값을 계속하면 랜덤한 점이 나오잖아요. 그 랜덤한 점이 공개 키입니다. 음, 그래서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인데요. 저희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서 특정 음,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리려고 할 때 저희가 저희 비밀 키를 활용해서 서명을 해서 우리가 이걸 돌릴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냐고 한다면 이제 검증자와 증명자가 이 공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G는 비트코인 상의 하나의 점이고요. 그리고 P는 저희의 공개 키입니다. 그리고 R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나오는 특정 점입니다. 그래서 서명자가 R 값과 S 값을 그 검증자에게 전달하고 그 검증자는 이 R 값과 S 값으로 U와 V 값을 만들어서 이 위 검증 방정식이 만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U 값과 V 값은 Z를 S로 나눈 값, R을 S로 나눈 값인데 그러면 Z와 R이 무슨 값이냐, 그리고 S도 무슨 값이냐 라고 하면 Z는 서명과 함께 보내는 메시지 해시입니다. 즉, 내가 서명을 했어. 내가 비밀키를 활용해서 서명을 했는데 어떤 액션을 하게끔 서명을 할 거야 라는 것이 G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저희가 서명을 함과 동시에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릴 건지를 증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디지털 서명입니다. 그리고 R값은 이제 저희가 이 값이 있으면, 즉 비밀키가 있으면 이 검증 방정식을 미리 돌려볼 수 있는데요. 이 미리 돌렸을 때 이 나온 R 포인트의 X 좌표 값을 R로 합니다. 그래서 Z와 R 값을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 S 값을 크거나 작게 계속 조절을 해서 이 검증 방정식을 만족하는 UV 순서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측에서 이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즉, S 값은 결국 다 정리를 해보면 Z 플러스 RE를 K로 나눈 값인데 K 값은 서명자가 랜덤으로 서명 직전에 생성하는 랜덤 값이고 이 값은 비밀키 값이고 R 값은 검증 방정식을 미리 돌렸을 때 X 좌표 값이고 Z 값은 서명과 함께 보내는 메시지 해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명자는 우측항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S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비밀키를 모른다. 그럼 이 값을 모른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봤던 이 랜덤 값을 계속 돌려서 어, 이 값을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산 로그 문제라고 하는데요. 근데 n 값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값이 2의 256개 승이어서 상식적으로 이제 이걸 뚫을 수 없다라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증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명 검증 절차는 서명으로 R 값과 S 값 그리고 Z 값을 주어주면 이제 UV 값을 만들고 검증 방정식인 UG 플러스 VP 플러스 R을 계산하고 R의 X 잡값이 R과 같다면 서명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이썬 코드로 변환한 것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명 생성 절차는 서명 해시 G,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릴 건지 뭐 거기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가 될 수도 있고 뭐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였죠. 그런 Z 값의 해시 값과 이 값을 저희가 갖고 랜덤으로 K를 선택하고 검증 방정식을 미리 돌려서 어, R 값을 R 점을 뽑고 R의 X 값을 small 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값들을 활용해서 S 값을 구한 다음에 RS를 이제 검증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서명을 만들어내는 식은 아래와 같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로직들을 그냥 파이썬 코드로 변환한 것 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타원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타원 곡선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이 랜덤적인 성질을 어떻게 디지털 서명에 적용을 했는지, 어떻게 이 다원곡선 암호화가 블록체인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미 송이 출간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비트코인이라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혹시나 좀 더 친절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파이썬 코드와 수식이 많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